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핸다이 캘리브레이션 위드 60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저는 아직 졸업을 이제 막학기를 남겨두고 있고, 제 관심 분야로는 60OF 포즈 에스티메이션, 핸다이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60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핸다이 캘리브레이션이 뭔지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로 이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체를 찾고 그 인식된 물체를 로봇으로 집어서 원하는 곳에 두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을 하는, 그래서 카메라로부터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또 얼마나 회전해 있는지 추정하는 60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있고, 또 카메라로부터 로봇이 얼마나 이동해 있고 얼만큼 회전해 있는지 추정하는 핸다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이제 로봇으로 카메라로 인식된 물체를 집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 게 6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분야입니다. 왜 60OF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냐 하면, 이 60OF가 3000 공간상에서 강체 자유도가 6자유도이기 때문에 XYZ축으로의 트랜슬레이션과 XYZ축으로의 로테이션으로 6자유도를 갖기 때문에 60OF라고 이름이 붙었고, 그렇다면 앞서 이 60OF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카메라로부터 물체가 얼만큼 이동해 있고, 그러니까 XYZ축으로 얼만큼 이동해 있고 얼만큼 돌아가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물체 윗면으로부터 카메라까지의 거리인 이 화살표랑 이 아랫면으로부터 이 카메라까지 거리인 이 화살표는 이 XYZ축으로의 이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이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있어야 이 카메라 기준 좌표계로부터 이 물체의 좌표계가 XYZ축으로 얼만큼 이동해 있고 얼만큼 회전해 있는지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정하냐인데, 보통 이 카메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이 렌즈의 중심을 기준으로 카메라 정면은 Z축, 아래는 Y축, 오른쪽은 X축으로 이렇게 대부분 설정을 하고, 이 오브젝트 코디네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다 같아도, 물체는 다 같은데 좌표계가 다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6DOF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결국 이 검은색 화살표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내 목표가 이 물체의 긴 방향을 따라서 물체의 무게중심을 잡고 싶다가 목표면, 이 6DOF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바탕으로 왼쪽 그림은 Z축을 따라서 원점을 잡으면 되는 거고, 가운데 그림은 X축을 따라서 원점을 잡으면 되는 거고, 마지막 그림은 어차피 이 모델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점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계산을 해서 X축의 방향으로 그 부분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DOF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카메라 좌표계 기준, 타겟으로 하는 오브젝트 좌표계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옛날에부터 해오던 포즈 추정 방식으로는 템플릿 매칭 방식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 매칭 방식은 이 오브젝트의 포즈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템플릿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이게 베스트 매치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그냥 템플릿을 가지고 이걸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상당히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가려지는 이 오클루전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tem플릿이 매칭하기 어렵고, 또 이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모든 포즈의 템플릿을 다 가지고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포인트 기반의 방식도 있습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 상에서 피처 포인트의 그 쌍을 구성하는 이 피처 포인트의 쌍을 뽑고 또 이들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 포즈를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오클루전이 일어나도 몇몇의 피처 포인트를 내가 볼 수 있다면 이 포인트 기반의 포즈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결국 여기서는 피처 포인트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텍스처 리스한 오브젝트의 경우 그 포인트를 뽑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디스크립터 기반의 매칭 방식도 있는데, 이 방식은 이것도 그 피처 포인트에 인접한 기하학적 특징, 법선 벡터나 이 곡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이 디스크립터 사이에 매칭을 통해서 결국 포즈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포인트 기반 방식처럼 오클루전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고, 결국 이것도 피처 포인트를 뽑고 이 포인트 퀄리티에 의존하기 때문에 텍스처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6DOF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6DOF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RGB 방식으로 할 건지, 또 뎁스 정보까지 써서 RGBD를 이용해서 포즈를 추정을 할 건지, 이런 분야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결국 딥러닝을 학습을 시키려면 결국 데이터셋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실제 리얼 월드 데이터셋을 찍어서 직접 내가 라벨링을 해서 학습을 시켜줄 건지, 아니면 혹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줄 건지, 이런 분야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6DOF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핸다이 캘리브레이션입니다. 핸다이 캘리브레이션도 결국 카메라로부터 이 로봇이 얼만큼 이동해 있고 얼만큼 회전해 있는지를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도 앞선 6DOF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이 카메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 이 로봇 시스템은 로봇의 베이스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로봇의 베이스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보통 이런 로봇 시스템에서는 이 로봇의 제어 동작이 대부분 베이스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 이 로봇 팔을 사용해서 하려는 태스크는 엔드 이펙터를 그 로봇 팔을 움직여서 물체를 짚거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엔드 이펙터의 각도와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 베이스를 기준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결국 베이스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 앞서서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이 로봇을 구성하는 이 로봇의 길이와 이 관절들이 얼마나 돌아가져 있는지를 알면 이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각도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온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각도 역시 베이스를 기준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의 길이와 이 좌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로봇의 재원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는 다 로봇 회사에서 줍니다. 결국 로봇을 이 회사에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베이스로부터 조인트 1까지 길이가 얼마고, 어떤 각도로 돌아가져 있을 때 조인트 1이 어떤 위치와 어떤 각도로 돼 있는지, 혹은 엔드 이펙터까지의 위치와 각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핸다이 캘리브레이션 방식으로는 이런 아루코 마커 같은 인공 마커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이 방식은 베이스로부터 3D 포인트를 알 수 있는 엔드 이펙터나 조인트 같은 지점에 아로코 마커를 붙이거나 혹은 이렇게 여러 지점에 아로코 마커를 붙이게 되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베이스로부터의 엔드 이펙터나 조인트 부분의 3D 포인트를 내가 알 수 있게 되고, 이 카메라를 통해 이 마커의 2D 포인트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카메라 회사에서 주는 인트린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앞선 발표에서 체커보드를 이용해서 인트린직을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정보들이 있으면 PNP 알고리즘이란 것을 사용을 하면 결국 로봇의 카메라의 기준 좌표계로부터 로봇 좌표계가 XY축으로 얼마나 이동해 있고 얼마나 회전해 있는지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이 뎁스 정보까지 알 수 있으면 이 뎁스 정보를 직접 사용을 해서 직접 수식을 풀어줘서 이 RT를 구해줘도 됩니다. 이 2D 포인트는 마커를 통해 구한 2D 포인트고, 이 3D 포인트도 베이스 기준으로 구했고, 결국 그 내부 파라미터도 회사에서 제공한 걸 받았으니까 결국 이 RT만 수식으로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커를 이용한 방식에 아주 큰 단점이 있는데, 결국 3D 포인트를 알 수 있는 지점에 이 마커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마커를 엔드 이펙터에 붙였다 하면 이게 결국 사람 손으로 마커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마커가 정확한 지점에 붙였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마커를 붙이는 거 말고 딥러닝을 통해서 직접 조인트나 엔드 이펙터 같은 3D 포인트를 알 수 있는 지점을 직접 찾아서 이 카메라로 이 2D 포인트, 여기서 찾은 2D 포인트를 이용하자라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결국 이 엔드 이펙터에 만약에 아로코 마커를 붙였다면 이 엔드 이펙터를 움직여가면서 2D 포인트와 3D 포인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포인트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의 결과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포인트를 모으면, 어떤 포인트를 모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강학습을 이용한 연구들도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엔드 이펙터를 움직여서 이렇게 포인트를 모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를 학습을 해서 나중에 결국엔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이 결과가 정확한 포인트를 로봇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모으도록, 이런 식으로 강학습을 이용한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아까 그 초기 그 영상에서 지금까지 한 거를 바탕으로 카메라로부터 오브젝트의 포즈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으로는 카메라로부터의 로우 포즈를 알 수 있게 되면 결국 로봇 기준으로 오브젝트의 포즈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